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 내용 중에 전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옮겨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RNA는 다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내죠. 이 R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라는 것은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설을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림상으로 보면 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의 경우에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라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이 바탕 부분인 세포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포에 따라서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사는 복제와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복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똑같은 두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전사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 내용 중에 일부만을 복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닥이 각각 주형 가닥으로 작용을 해서 두 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을 주형으로 해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것은 DNA를 만들어낸다면, 전사라고 하는 것은 RNA가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NA가 복제가 될 때, 이 DNA 중화표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낱개로 존재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RNA 중화표소가 만들어낸 RNA 프라이머, RNA 작은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각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낱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할 때는 이 RNA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DNA가 복제를 할 때 왜 RNA 프라이머를 꼭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RNA는 최초의 유전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는 낱개로 존재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DNA는 유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긴 하나, RNA가 진화가 돼서 DNA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이 진화의 잔재로 인해서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든다고 보면 좀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는 처음에 복제를 할 때 RNA가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주냐면 바로 이 RNA 프라이머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전사의 경우에는 RNA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프라이머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사의 과정에서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반드시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RNA 중화효소, DNA 중화효소도 마찬가지지만 가닥이 합성이 될 때 이 효소가 반드시 3- 말단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한 다음에 그 부위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여기 지금 5- 말단 부분이기 때문에 효소가 여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말단 쪽에 와서 이 RNA 중화효소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NA가 합성되는 방향은 5- 말단에서 3- 말단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사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그냥 일자로 쭉 편 모습인데 이 프로모터가 보이죠? 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모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는 DNA 부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RNA 중화효소가 이 프로모터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걸 바로 게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게시라고 하는 것은 DNA의 프로모터에서 이 RNA 중화효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소 결합이 RNA 중화효소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이 R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신장이다라고 말을 하죠. 방향은 5-에서 3- 방향으로 길어지게 되죠.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종결 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종결 자리라고 하는 그 특정 부위에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T, AT, TT 이런 게 보이죠? A와 T 이러한 염기 서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종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 RNA 중화효소가 분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mRNA가 나오게 되죠. 완결된 RNA 전사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이 앞쪽이 5-가 되고 이 뒤쪽이 3-가 되죠. 5- 쪽에서 3- 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쪽이 주연 가닥인데 이쪽이 5-라면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3- 말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 말단이 되고 이 위쪽 부분에 이 DNA 가닥은 이것과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 이쪽이 3- 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DNA는 주연 가닥과 비주연 가닥이 있죠. 이 주연 가닥을 가지고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수소 결합이 끊어진 다음에 그 사이로 mRNA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비주연 가닥과 mRNA 가닥이 이 모양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mRNA 염기 서열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비주연 가닥의 염기 서열이 나와 있다면 이것이 바로 mRNA의 염기 서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B주형 가닥과 mRNA 가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DNA 가닥이고 이것은 RNA 가닥이다 보니까 염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B주형 가닥에는 DNA에는 T가 있고 mRNA에는 U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쌍둥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주형 가닥은 다른 말로 하면 암호가닥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결국 mRNA, 이게 하나의 암호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중 가닥이 있을 때 이 아래쪽이 주형 가닥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맞게끔 상보적으로 RNA가 만들어지겠죠. T에 A가 오고 A에 유라실이 오겠죠. 자, 이렇게 오게 됩니다. G가 오게 되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는 이렇게 염기들이 오게 되면 하나씩 다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비주형 가닥인데 이렇게 염기 서열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여기 이것은 DNA 가닥이기 때문에 티민을 가지고 있고 이 RNA의 경우에는 T 대신에 유라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비주형 가닥이 암호 가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형 가닥이 되고 얘가 지금 mRNA인데 여기 부분이 5- 여기가 3-가 되죠.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지금 상보적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3-가 되고 여기 부분은 5-가 되겠죠. 또 이것과 이것이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5-가 되고 여기가 3-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주형 가닥과 mRNA 가닥이 정확하게 이 방향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만 바꿔주면 바로 mRNA 가닥을 비주형 가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